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이 긍정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방법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시죠? 긍정 스피치는 나를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어 습관을 해야 하는지 또 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께서요, 소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루에 5분 정도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목소리에 울림이 있네요. 아름다워라. 네. 말씀을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장님 덕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의 덕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하고 또 나의 인생의 품격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거든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산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말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말과 관련한 책이 100만 권 이상 나갔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회에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를 표현할 때 말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 소통을 우리가 대부분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발성을 하고 또 발음을 더 아름답고 또 이제 정확하게 내고 또 표정을 더 다양하게 하고 또 몸으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것은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꿈입니다. 꿈? 소장님, 말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만들 수 있죠?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우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요즘 쏟아지는 책들 중에는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말을 통해서 돈 끌어오기, 부자가 되는 언어 습관, 네, 이런 거. 성공할 수 있는 말버릇,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을 바꿈으로 인해서 돈도, 성공도, 좋은 인연도, 물질도, 부귀영화도 우리가 이 에너지의 덩어리인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끌어오고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기운의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이 우주로 쏘아 보내느냐, 내가 어떤 에너지 파장을 우주로 발사하느냐, 퍼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입은요, 우리가 방송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은식의 입은 단순한 입이 아니라 문은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각과 파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빛의 알갱이를 우주로 막 쏘아보내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방송국에서는 어떤 방송을 하고 있나요?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평화로운 방송, 그리고 성공하는 방송, 열정적인 방송, 풍요로운 방송, 이런 방송을 해야죠. 어두운 방송, 찌질한 방송, 사나운 방송, 거친 방송,
우물한 방송, 좌절하는 방송, 실패하는 방송, 이런 방송을 입이라는 안테나, 송신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입은 방송국이로구나. 이 가장 소중한 방송국의 송신탑이구나. 어떤 에너지 파장을, 어떤 주파수, 어떤 기운을 이 우주로 쏘아 보낼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또 이렇게 긍정 스피치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적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소장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이 그럴듯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진심이 중요하죠. 사기꾼 같이 그냥 말만 번드르르 해갖고 그냥 청산유수로 실천은 못하면서 입으로만 나발 따발총 쏘고요.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어야죠. 말 한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인도 힘들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고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처럼 잘 인식을 못했던 거죠. 허기사 그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식량을 채취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갖고 다이아몬드를 그냥 일반 조약돌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막 공기놀이도 하고 망가기도 하고 돌멩이처럼 막 서로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원석을 누군가 그걸 잘 세공하고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고 지금은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보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진심은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그 원석만 가지고는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것을 잘 갈고 닦고 그리고 잘 드러낼 때 그래서 정말 그것이 보석처럼 그리고 보석으로서 아름답게 빛날 때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이요. 말은 그것을 잘 갈고 닦는 기술이라 그것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그냥 조약돌과 같은 그런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구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마음을, 선량한 영혼을, 깊은 정신세계를 품격 있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긍정 스피치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말만 번드르르 하자는 거, 그게 아닙니다. 마음과 함께 그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격조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거죠. 그리고 꿈도 이루고 성공과 행복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말은 곧 행복과 성공의 가장 좋은 벗이다, 동반자다. 이 마음을 꼭 좀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소장님 그 강의하실 때 혹시 원고를 보고 하시나요? 네, 전혀 원고를 보지 않고요. 그냥 생각대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몇 단어만 메모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강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강의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거의 한 번에 끝냅니다. 소장님 그거 레알?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안 쓰던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발음이 살짝, 트위스트, 꽈배기처럼 꼬이기도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고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고에 얽매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재촬영을 하다 보면 저의 이제 스피치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간다. 오케이. 출발. 하고 이제 쫙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의 결과다. 문우식 소장이 무슨 특별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씩 날마다 꾸준히 연습한 결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졸졸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희망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자기소개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건 처음에 딱 모이면 I am ground 자기소개하지요. 그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대부분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꼭 모임 때마다 이것은 무슨 국민의 4대 의무도 아닌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 고역이다 하고 그냥 눈을 찔끔 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의 시작, 스피치의 시작은 곧 자기소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목소리를 어떻게 갈고 다듬어서 맑고 밝고 따뜻한 목소리를 만들 것인지, 또는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말 아름답게 낼 것인지, 표정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 또 바디랭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실전으로 진짜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소개거든요. 이 자기소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요.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소통훈련 같은, 아니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비전 설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소개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기를 간략하게 여기 모여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행복대학교 4학년 김갑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벌떡 일어나더니 반갑습니다. 감동대학 4학년, 김말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벌떡 일어나서, 희망대학 3학년, 우간다입니다. 또 그 다음에도 말하자면 비전대학 몇 학년, 문아무개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 하나 정말 재밌고 창의적으로 자기소개를 할래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저는 혈압이 올라서 그만 우왕청심한 투하를 먹고 겨우 진정을 시켰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소개를 할 때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어디 대학에 나오는 누구입니다.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이거는 인생 복사기도 아닌데요. 누가 앞에 하는 사람 말 그대로 따라하기 대회도 아니거늘 앞에 한 사람이 그대로 앞에 한 사람의 패턴을 그대로 일편단심 춘향이처럼 그렇게 이제 따라간다는 말이죠. 의자왕을 따라서 낙화암에 몸을 던진 그런 삼천궁녀처럼 그렇게 앞에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몸 바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재미없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얼마나 신선하게 재미있게
참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앞에 사람하고 똑같이 대부분 그냥 일관성 있게,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소개할 때는 대동단결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지요. 좀 다양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상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 이걸 결정한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좀 거시기한 사람이다, 왠지 마음속에 늑대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신 말이야. 이런 판단을 몇 초 안에 할까?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3초 안에 상대방의 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아니면 조금 내 마음속에 구렁이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것 같다. 라고 대부분 3초 안에 딱 보자마자 그냥 보고 악수하면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까 닫을까, 이것은 1초 안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초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딱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할 기회가 되었을 때 나를 멋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그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1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충분히 마음을 줄 만한 그런 좋은 버시로구나, 이것을 대번에 딱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앞에 사람이 행복대학의 문은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 광복군 선생님들처럼, 광복군 선배님들처럼 일심단결해갖고 똑같이 하면 그냥 나는 그 누구도 아닌 그 20명 중에 그냥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이름 없는 잡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오기 싫었는데요, 엄마가 가라고 등 떠밀어가지고 그냥 등짝 스매싱 맞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왔어요. 이렇게 초반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저는요,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거든요, 이러한 얘기들. 아니면 어떤 연사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오늘 강연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오늘은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네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나를 소개하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황금 같은 시간인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시간인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할까요? 그럼 나 이런 거 정말 싫은데 이런 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하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 평소에 교회 다닐 때는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때만 되면 성령이 임하사 고개를 탁 떨구시고 그렇게 이제 참회, 회개,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앞에 사람이 이제 자기소개를 끝냈어요. 그러면 고개를 그냥 들지도 못하고 저는요 그냥 말주변이 없어갖고요 이런 걸 잘 못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웅얼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난 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나를 깎아먹는 이 소중한 시간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버퍼링하는 시간에 상대방들은 저거밖에 안 돼. 그래도 생긴 건 좀 괜찮은데
머리는 완전 빠가네. 여기서 빠가란, 네, 우리나라 토종 어종인 빠가사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을 때 그게 만회되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다시 인식시키려면 처음에 들였던 에너지의 18배를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8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 하죠. 어른들 말씀이 되게 지혜롭기 때문에 맞거든요.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끝까지 가더라.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저는요, 말씀이 없어갖고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 시간을 얼버무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쟤는 조금, 생긴 건 좀 반반한데, 네, 멘탈은, 네, 거의 그냥 개천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낮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나 그런 생각들을 전환시키고, 쟤 참 괜찮아. 마음도 착하고, 영혼도 맑을 뿐만 아니라 실력 있어. 숨은 실력자였어. 쟤하고 친구하고 싶다. 쟤 번호 따야지. 네.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려면 처음에 투입했던 에너지의 18배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자기소개 시간을 여러분들 왜 그렇게 허비하냐는 거죠.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초두 효과. 네, 초두 효과. 네. 초치는 효과가 아닙니다. 초두 효과. 이건 뭐냐면 처음에 들은 말이 그 다음 말의 60%를 장악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하자면 아는 체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모나 고모 아니면 삼촌 작은아버지 친척들 중에 꼭 이런 공식 밉상 2018년도 공식 밉상 대상을 받으신 그런 이제 분들이 계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탁 만났는데 고모가 이러는 거, 어머, 얘 좀 봐. 작년하고, 어머, 이렇게 다르네. 어머, 얘 너 잔주름 생겼다. 너도 나이 먹는구나. 관리 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또, 어머, 얘 흰머리 나는 것 좀 봐. 너도 세상 풍파 많이 겪더니 세월을 피해갈 수 없구나. 염색 좀 해라 얘. 어머 얘 얼굴 거칠한 거 봐. 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니? 어머 얘 주근깨 생긴 거 봐. 너 관리해야 돼. 너 벌써 갱년기잖아. 너는 갱년기 안 올 것 같았지? 근데 벌써 와버렸니? 세상에나. 이렇게 안 좋은 걸 나도 눈가에 잔주름 생기는 거 알고, 나도 머리에 흰머리 나는 거 알고요. 나도 얼굴이 거칠한 거 알고, 나도 주근깨 삐삐처럼 생겨나는 거 알거든요. 어머, 얘 몸 난 거 봐. 너 다이어트 좀 해라, 얘. 너 처녀 때 얼마나 예뻤는데 인생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인생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좀 심했다. 너 야식 많이 먹니? 야식은 좀 절제를 하고. 세상에나.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너는 어떻게 땅 넓은 줄만 알아.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호적을 파버리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초두 효과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쫙 늘어놓는 겁니다. 몇 절? 18절. 그러면 뒤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처음 만났을 때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걸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명백한 테러입니다. 네. IS만 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테러고 인격의 테러고 인생의 테러고 완전 에티켓 졸업하신 완전 에티켓이 가출해버린 전혀 에티켓과 매너를 찾을 수 없는 인생 막장 드라마의 총감독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그게 뭐 관심의 표현일지라도 안 좋은 얘기를 탁 들으면 그게 이제 초두 효과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말들을 다 지배해버리고 장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귀가 동대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남대문을 닫아라 하면서 딱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close. 영업시간 끝.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듣는 이야기도 첫마디에 따라서, 첫마디를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귀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멋진데? 이 사람 참 에너지가 좋은데? 야,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뭐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소개의 비밀이에요. 자기소개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자욱을, 나의 손길을, 나의 에너지를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튕겨져 나오는 그런 얌체볼이라고 예전에 동그란 500원짜리 공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튕겨져 나오는 얌체볼처럼 상대방의 마음에서 내가 그냥 튕겨져 나오면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돈도 사람을 통해서 늘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 그리고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이에요. 두 가지 원칙. 처음에는 이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일단 한번 웃는 겁니다. 그냥 바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대학 4학년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갈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나서 살짝 웃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봐. 굉장히 자신 있어 보여. 여유 만만인데 사람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쟤 마약했냐? 대낮부터 낮술 먹었나 봐. 정신이 좀 지구자전처럼 회전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도 단상이나 무대에 딱 올라서 한번 싹 웃어야 됩니다. 활짝. 아니면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한번 쓱 웃어주는 겁니다. 청중을 한번 싹 스캔하고 앞줄에 있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슬쩍 눈을 마주치면서 살짝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행복대학 4학년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템포 쉬면서 자신감, 여유, 그리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밝게 웃으라는 겁니다. 밝게 웃는 것이 소장님 너무 그렇게 밝게 웃으면 처음부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점잖은 자리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완전 뿅가. 완전 숑숑 기분 업그레이드 이러면 너무 채신 없고 사람들이 저 뭐야 하층민인가 뭐 노예 계급이야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지만요 인도 같은 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 계급을 많이 따진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잖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는 겁니다. 탁 일어나서 인사를 이렇게 꾹 하고 나서 살짝 웃는 거죠. 이렇게 미소를 살짝 한 1, 2초 정도 짓고 나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일단 자기소개를 할 때 한 템포 딱 쉬면서 밝게 웃거나 아니면 잔잔한 미소를 먼저 먹어보자. 여러분 그게 100마디 1000마디 잘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선주자들 아니면 정치인들 TV 토론할 때 그것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인사말 하기 전에 웃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훈련시켜요. 그냥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인 컨설팅 받으면서 대표님 아니면 뭐 의원님 장관님 처음에
시청자들 딱 보고 인사말 하기 전에 반드시 웃으십시오. 미소를 살짝 머금으십시오. 그래야 여유 있고 당당하고 품격 있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하고 나서도 살짝 웃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막 인사말을 막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TV 토론에서 완전히 KO 펀치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 긴장감 속에 그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어떤 자리에서건 그냥 이렇게 뭐 딱 동창회나 아니면 지인들이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뭐 만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굽니다, 아무개입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밝게 웃거나 미소를 일단 머금으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선빵, 슈퍼펀치, 선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밝게 웃거나 미소를 머금어라, 미소를 띄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는 재밌고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밌고 짧게. 재밌고 짧게. 그럼 어떻게 재밌게 또는 짧게 할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네, 영업 매뉴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제 대개 이제 강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그럼 진행하는 사회자가 제 이제 프로필이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 멘트를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말을 대부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는 스케줄이 많으신데 어렵게 모셨다. 네, 이런 멘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모신 훌륭한 강사님, 아니면 뭐 바쁘신 와중에 뭐 스케줄이 빡빡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 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회자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딱 올라가면 한번 이제 활짝 웃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스케줄 쪼개서 여러분 만나러 온 훌륭한 강사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해요. 그럼 대중이 막 그때 막 빵 터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바쁜 와중에도 스케줄 쪼개서 참석했다고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강사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훌륭하다고 하거나, 여러분, 네, 생각보다 훌륭한 문은식 소장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사회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니면 사회자가,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잘생기신 문은식 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를 누가 소개를 했다면 딱 인사하면서 생각보다 잘생긴 문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사회자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대중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거기서 마음의 문을 확 엽니다. 저 강사 센스 있다. 오늘 강의 재밌겠는걸? 오늘 강의 뭔가 들을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대중이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런 게 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를 하기 직전에 일단 한번 웃어주고 미소를 띄워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재밌고 짧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 사회자가 나를 소개한다면 그 사회자의 멘트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앞사람이 예를 들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와이프가 가라고 해서 이렇게 등 떠밀려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살짝 바꾸는 겁니다. 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여기 꼭 참석하면 인생 대박 난다고 그렇게 어젯밤 꿈에 알려주셔서 참석했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고 짧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한 얘기를 살짝 바꿔서 재밌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에 더 이렇게 더해가지고 유머러스하게 하거나, 그게 막 어려운 이야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쥐어 짜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요 지하철 타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는데요, 오늘 마침, 네, 정기, 검진하는 날이라, 네, 정기 검사하는 날이라, 네, 자가용 비행기 입고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면, 정말 센스 있고 재밌잖아요. 앞에 사람은 지하철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나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지만, 자가용 비행기 정기 검사하는 날이라 입고시키고 걸어서 왔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품격과 센스와 유머 감각과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앞에 말한 사람의 내용을 받아서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요. 이제 두 번째 노하우는 나의 카피, 나를 표현하는 멋진 한마디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창조의 마술 과정에 들어오시거나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창조의 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 카피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나를 표현하는 멋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하거든요. 이제 카페 닉네임처럼, 근데 그게 멋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찌질이 코보 문은식 이런 건 안 됩니다. 행복 멘토 문은식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 자기 카피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창전동에서 온 김아무개입니다. 네, 합정동에서 온 네, 문거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나는 달리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행복 멘토 문은식입니다. 행복 멘토라는 말 속에는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 멘토라고 제 닉네임을 정했고요. 자기소개할 때 꼭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고요. 어우, 멋진데?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표현하는 멋진 한마디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자기를 표현하는 멋진 한마디가 짧고 긍정적이고 임팩트 있는 것이면 더욱 좋겠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인내와 끈기로써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무지갯빛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문은식입니다. 카피가 이게 무슨 국민교육 헌장 아니면은 성경 귀절 아니면 불경 말씀처럼 길고 장엄해요. 그러면 이게 귀에 안 들어오죠. 자기를 소개하는 멋진 한마디, 그 카피는 닉네임처럼 짧고 긍정적이고 강렬한 게 좋습니다. 밤에 피는 장미 뭐 이런 거요. 제가 들었던 닉네임 중에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는,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어떤 선생님께서 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저는요, 밤에 피는 장미 김아무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까까까까 웃으면서 그 밤에 피는 장미라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인이에요. 근데 시를 주로 밤에 쓰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밤에 피는 장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1분도 안 되게 한 30초 정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밤에 피는 장미 김아무개입니다. 그런데 밤에 피는 장미는 제가 밤에 주로 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를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소개할 때 밝게 웃거나 살짝 미소를 머금고 이게 이제 한 박자 쉬고 가는 겁니다. 승자의 여유처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재밌고 짧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앞에 했던 사람의 말을 받아서 앞에 했던 사람의 멘트를 이어서 그것을 살짝 재밌게 각색해서 표현하면 훨씬 재밌다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표현하는 멋진 한마디, 내 카피를 평소에 구상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런 데서 활용하고 써먹으면 너무너무 멋진 그런 자기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치의 시작은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가 그 스피치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오늘 제 영업 노하우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고요. 네, 여러분들도 긍정 스피치의 달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